저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겪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의 지상 삶을 넘어선 그 다른 쪽에서 제게 펼쳐진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뒤 무려 8년이 지나서야 저는 마침내 제가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아내는 냉소적으로 웃지도 않았고 제 말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 산자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계에서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년간 중환자실에서 일해온 응급의학과 의사 니콜라이 포츠비르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치료하던 위치에서 완전히 반대로 다른 의사들이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이 포츠비르는 과거에는 환자들이 사후스 후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자 그의 시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1978년 여름, 당시 50세였던 니콜라이는 근무 중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모든 일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심장이 멈춘 후에도 자신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형태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방식이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의 머릿속을 스친 마지막 생각은 사춘기 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과 함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다시 의식을 되찾았고 그 과정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에게 벌어진 일은 너무도 믿기 힘들 만큼 비현실적이어서 이전까지 무신론자였던 그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심장마비 후에 깨어난다면 아무리 최악이라 해도 중환자실 침대 위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과 달리 어떤 검은 터널을 미끄러지듯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두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해방감까지 느끼게 했다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질주하고 있어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처음에는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부심이 사라지자 그는 주변을 살펴볼 수 있었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예상했던 것처럼 병원 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평범한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벽 전체가 은은한 흰빛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생전에 보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선을 어디에 두든지 상관없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투명한 물체 너머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마치 마음을 읽듯이 그들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순간 가족을 떠올리자 바로 집이 생각났고 그는 그 즉시 집으로 이동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를 보았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녀 바로 앞에 서서 필사적으로 말을 걸었지만 아내는 그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대로 그의 몸을 지나 걸어갔습니다. 그제야 니콜라이는 아내와 어떤 방식으로도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만의 개인적 연옥이라고 표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 밖에 있는 동안 제 인생 전체가 요람에서부터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저는 제 죄책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은 너무나 강렬해서 참회하는 눈물이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영혼만큼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다시 체험하고 진심으로 후회할 때마다 어떤 강력한 힘이 자신을 붙잡아 다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내던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동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빛은 멀어져 갔으며 결국 그는 자신의 육체 속으로 떨어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느낌은 차갑고 끈적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불쾌했습니다. 돌아온 후 그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이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죽음 이후의 삶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이 포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저편에 다녀온 뒤로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분명한 직접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부정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어야 인정하겠습니까? 살아난 시체의 형태로 말입니까? 애석하게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마음가짐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생애 저편에서 겪은 이 특별한 경험을 기꺼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돌아온 또 다른 사람은 뛰어난 물리학자 블라디미르 예프레오프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가가린의 발사 과정에 참여했고 우주선 개발에 직접 관여했던 과학자였습니다. 과학계에서 그의 명성은 흠잡을 데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그 또한 한때 사후 세계로의 여정을 겪었고 인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해 극심한 기침 발작을 겪었습니다. 호흡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몸은 급격히 약해졌으며 결국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심정지, 심장마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숨을 내쉴 때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또렷하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프레오프는 기분 좋은 무중력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심장이 멈췄음에도 의식은 계속해서 또렷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상태를 꿈에서 나는 것 같은 가벼움, 어린아이 같은 경쾌함에 비유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그도 몸을 떠난 뒤 거대한 터널 안에 있었고 빛나는 밝은 빛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의 감각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서 두려움도, 불안도, 공포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롭게 보였습니다. 제 의식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었죠. 그곳에는 거리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가 본 공간은 그늘 하나 없이 균일한 빛으로 채워진 접힌 원통처럼 보였습니다. 벽면에는 어떤 부조, 불과 비슷한 구조물도 보였다고 합니다. 위와 아래가 어디인지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것을 이해하려 한다는 건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터널 안에서 그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온 세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우주와 융합된 듯한 상태였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곳, 즉 삶의 경계를 넘어선 영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보다 훨씬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질문을 떠올리기만 하면 대답이 어디선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모든 과정이 이 세상처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물은 정보의 덩어리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순간 그는 자신의 현실 이해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예프레오프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 어떤 존재가 자신을 인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는 그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 현상과 현상 사이의 연결을 차분히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영적 접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수호천사인지, 안내자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신의 현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맞이해주고 우리를 돌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 중에는 불쾌한 감각도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붙잡아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고, 마치 식물을 땅에서 잡아당기듯 아래로 끌어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직후 그는 갑자기 자신의 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뜨며 한 첫 마디는 여동생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끝은 없어. 그곳에도 삶이 있어. 다만 우리가 아는 삶과는 다른 형태일 뿐이야. 지상의 시간으로 단 7분 동안 그는 거대한 영적 경험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범한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회복한 뒤 그는 가족들에게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단지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문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경과 전문의 게오르기로 돈의 이야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과 사의 경계 너머에서 본 것들은 누구라도 무심할 수 없을 겁니다.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저승세계는 사람들이 말해온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의 임상적 사망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수일 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었고 그는 영안실에서 되돌아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197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동차에 치여 극도로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어떤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회상했습니다. 저는 마치 몸 밖에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때 저는 제 상황의 공포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 그의 영혼을 밀어내듯 끌고 갔고 끔찍한 방황의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의 어둠은 순식간에 더 짙어졌습니다. 그는 잠에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그 어둠은 점점 더 무겁고 끈적하게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도 느껴지지 않고 통증도 없었지만 저는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다. 그런데 주변에는 절대적인 어둠뿐이다. 그 어둠은 나를 압박했고 나는 이런 상황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위안이 되는 생각은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 어둠 속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차원에 와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갑작스러운 깨달음처럼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둠이 있다면 빛도 있어야 한다. 빛을 떠올리는 순간 그를 둘러싸고 있던 짙은 어둠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강렬한 흰빛이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는데 게오르기 로도는 그것을 끊임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같은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점차 그 빛에 익숙해졌고 그 속에서 고요한 따뜻함과 놀라울 정도의 편안함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강렬한 빛에 익숙해지자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고 그제야 제가 있는 공간이 아주 작은 입자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분자나 원자라고 부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움직임이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그 혼돈 속에 놀라운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게오르기 로돈에 따르면 그 순간 모든 생명체의 본질적인 형태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육체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던 모든 제약이 해소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빛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닮은 황금색 원반이었고 그 빛은 곧바로 그의 의식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로도는 자신이 그 빛의 일부가 되는 듯한 감각을 느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의 파도가
온몸을 휘감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경험 속에서 깊은 질서와 의미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지상의 삶에 더 높은 논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끝없는 진화, 영적 성장, 존재의 연속성. 게오르기 로도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술대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에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존재하는 3차원 홀로그램을 동시에 관찰하고 참여하는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끝이 없다. 단지 드러나는 형태만 변할 뿐 존재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완전한 전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났어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는 훗날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떨림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저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육체는 이미 영안실로 보내져 있었습니다. 병리 전문의는 가슴을 열기 위해 흉부를 세로로 절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게오르기 로도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 의사는 이것을 단순한 반사운동이라고 생각해 그의 눈꺼풀을 다시 닫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의료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얼굴 가까이에 조명을 비추었고 그의 동공이 빛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로도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선언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미 시신으로 분류된 그가 갑자기 살아 돌아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은 그의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게오르기의 영혼은 어떤 힘이 자신을 거칠고 폭력적으로 검고 무시무시한 심연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자신의 육체 속에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후 세계는 영혼의 연속입니다. 배신적이고 악한 사람들은 저승의 가장 어두운 영역에 가게 될 것이고 밝고 선한 영혼들은 존재의 더 높은 세계에서 끝없이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